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국에 계신 우리 기획마스터 그룹 회원 여러분들도 정말 이 자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자고요.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죠. 오늘은 무려 2,300만 팔로워를 갖고 계신 우리 양성길 교수님께서 특강으로 오늘 4차 산업혁명과 기경제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분은 정말 일반인으로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고 또 특히 워낙 바쁘신 분인데 특별히 우리 기획마스터 그룹의 이상혁 대표님과 또 김수현 마스터님의 특별한 유대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셨고 또 특히나 우리 양성길 교수님은 저희랑 성향이 워낙 잘 맞으니까 흔쾌히 저희의 부탁을 허작해 주셨고 그래서 이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귀한 자리는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여러분 오신 분들은 모두가 다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인자를 갖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양 교수님을 잠깐 이력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우리 양성길 교수님은요 현재 인사이트 컨설팅 대표이시고 또 아시아로 자문 교수이시고 그리고 경희학원 글로벌 혁신 포럼의 연구 교수이시면서 다문화 TV 자문위원이시고 현재는 그리고 전직 인텔 엔지니어 그리고 전직 LG전자의 PC 프로그램 엔지니어셨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이제 요즘 우리가 바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거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인플루언서 내지는 유튜버 아니면 크리에이터가 되길 원하시잖아요. 바로 이분이 산 증인이셔. 말씀드린 것처럼 2,300만 팔로워를 갖고 있다면은 말 그대로 정말 대단한 이력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분이 하시는 걸 잘 보시고 여러분도 좀 따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갖고 있는 넓은 해안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미래, 현재 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그리고 기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카톡 보라고요? 잠깐만요. 예, 그리고 현재 양성길 교수님은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강연하고 교수 역할만 역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특별한 관계, 우리 패밀리예요. 무슨 패밀리? HWH 파운더이시고 우리 해피코의 회원이시면서 우리처럼 열심히 활동하시는 우리의 동료이자 우리에게는 뭔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양성길 교수님이 나오실 때 여러분이 올해와 같은 큰 박수를 쳐주신다면 이분이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여러분에게 다 드릴 것이고 여러분이 호응도가 별로 없으면 이분은 삐지면 그냥 가셔. 그럼 가게 해야 돼요? 아니면 다 잘 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올해와 같은 박수를 보내주셔야죠. 자, 우리 양성길 교수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앉아서 하도록 할게요. 여기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예. 이쪽 봐야 되는구나.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렇게 믹스해서 진행을 하는 건데요. 마침 오늘부터 어제부터군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좀 완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앞으로 점점 더 많아질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온라인보다는 오프라인이 더 이제 우리가 적응력이 좋죠. 일단 오프라인으로 계시거나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필기 준비하시고요. 돌아서면 잊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필기는 꼭 적는 게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핸드폰에다 적어도 되니까 생각나는 단어 같은 거라도 적으면 좋겠어요. 4차 산업혁명과 기경제 할 때 이 첫 이미지는 제가 오늘 위해서 따로 만든 그런 강의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보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기경제와 연결시켜 보자고요. 사람이 할 일을 로봇이 합니다. 그죠? 사람이 할 일을 인공지능이 해요. 그런데 퍼펙트하게 합니다. 쉬지 않고 해요. 그죠? 이런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경제에 대해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만히 있어서 자기가 어떤 소득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위에 글씨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년 후에는 세계 인구의 절반이 프리랜서가 될 것이다. 세계 인구의 절반이 기경제 하에서
긱워커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화면에 갖춰져 있는 그림이 있죠. 저것이 바로 이제 기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기계 언제부터 생겼냐 할 때 1920년대에 우리가 1919년에 대한독립 만세 그랬죠. 네, 그로부터 1년 뒤인 20년도에 재즈 활동이 미국에서 굉장히 활발했어요. 근데 연주자를 섭외하려고 할 때에 그게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 기획사들이 사람을 다 몰라들었는데 돈은 다 들어갔죠. 근데 사람이 안 오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고용을 하지 않고 너 6개월만 나오고 일할래? 3개월만 할래?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죠. 그때 어디 모집했을까요? 전북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붙였겠죠. 연주자 모집, 노래하는 사람 모집, 그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스마트폰이 오면서 더 가깝게 다가왔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한 장으로 첫 번째 설명했고요. 저는 아까 소개한 대로 전자공학을 전공했습니다. LG그룹이 첫 직장이고 LG전자 퍼스널 컴퓨터 연구실에서 5년, 그리고 컴퓨터 칩을 만드는 회사인 인텔에서 엔지니어로 10년 있게 돼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 기과 관련된 것 중 하나, 현 정권 하에서 블록체인 평가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이제 여러분 블록체인 하면 암호화폐로 이렇게 연상이 되죠. 그렇지가 않아요. 100이 있다고 하면 그 중에서 2나 3%만 암호화폐고 사실은 많은 부분이 블록체인으로 되고 있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온라인에 있는 사람들은 미안한데요. 2번 다 맞으면 흔들어 보세요. 2번 다 맞았다. 백신 2번 다 맞았다. 앱 깔으셨어요? 네. 그런데 앱을 깔았을 때에 외교부 라인과 이렇게 연동하라 이런 메시지 본 적 있나요? 그러면은 그거 연동하게 되면 외국에 나갈 때 여권에 연동되기 때문에 줄이 달라요. 근데 그 나라가 달라면 와이파이 안 터져서 꽝입니다. 그죠? 그것이 블록체인 베이스예요. 누군지 몰라요. 모든 건 다 정보가 이제 암호화되어 있고, 단지 이 사람은 확실하게 한국에서 백신을 맞았다. 아재 백신을 몇 월 며칠 맞았고, 그 다음에 또 몇 월 며칠 맞았다. 이런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그죠? 그래서 그런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다양한 이력 관리 시스템으로 쓰이기도 하고, 조금처럼 이렇게 어떤 증명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암호화폐도 그중 하나이긴 해요. 그래서 그런 평가위원회에 있어서 정부에서 어떤 블록체인 기반으로다가 사업소가 들어오면 이렇게 무상으로 돈을 주는 것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저리로다가 돈을 주는 수가 있는데, 그럴 때 평가하는 평가원이 돼요. 아무튼 저는 SNS와 4차 산업혁명 그리고 블록체인 쪽에 계속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을 위해서 제가 만든 그 자료예요. 이게 보시는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기경제.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에 아마 다 보일 겁니다. 지금 현장에 계신 분은 화면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불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또 방법을 찾을 건데, 아무튼 오늘은 4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 목표, 학습 목표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냥 떠들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확실하게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ICT에 대한 이해. 자, 여기 앞에 계신 분 중에서 한 분은 열어볼게요. ICT가 뭐예요? 네. 다 모르시죠? 예,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C예요. C. 4차 산업 얘기할 때 우리 ICT에 대한 기반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그거 하나 건져가지고 좋겠어요. 그 다음에 기기 뭐냐? 듣기는 많이 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에 대한 얘기를 또 할 거고요. 가깝게는 이 기경제의 완성, 4차 산업의 완성이 10년 뒤인 2030년경이 될 거라고 해요. 그때는 이미 늦어요. 지금 변화가 시작되어 있기 때문에. 그중 하나가 이제 해피코의 방식인데,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 회사가 기대한 것만큼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한번 다뤄볼 거고요. 사실은 이제 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분석을 못해요. 근데 앱이 나오게 되면 더 다른 각도에서의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살펴보고요. 생각 열기입니다. 미래의 세계. 이 그림 많이 봤죠? 긱. 그래가지고 커뮤니케이션, 부창출, 여행 플랫폼 등등등등이 있죠. 근데 이것이 과연 나한테 어떻게 된다는 거지? 설명할 수 있으세요? 나한테 정말 이익이 되고 있는 건지, 그죠?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시골에 있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들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상태로서는 뜬구름처럼 보일 수 있어서 아닌데, 스마트폰 앱이 나오면 이거예요 할아버지 하면 알려줄 수 있겠죠. 할머니 사실은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안에서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러면 미래의 세계에 대해서 한번 우리의 그 생각을 넓히기 위해서 비이클, 타는 것들은 어떻게 밝힐지를 바라면서 여기에 기기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마셔도 돼요? 강아지가 와요. 얘는 똥을 싸지 않습니다. 자, 이 모든 영상에 나오는 것들은 지금 현실로 구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비쌀 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격이 다운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될 경우에 새로운 일자리들이 창출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철밥통 잃었던 일자리들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획을 준비해야 되고, 또 이러한 미래 시대에 우리가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면 영원히 도태되는 그러한 존재가 될 것 같아요. 로봇 이야기입니다. 한때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직업이, 그런 자격증이 인기 있는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도 LG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런 자격증인 사람이 막 검색을 해가지고 그 QI 계정이 다른 장치에서 로그아웃 됐다고 나오는데요. 어떡하죠?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신경 안 써도 돼요? 네. 네네, 신경 안 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로그아웃 됐다고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네, 나오죠? 여러분들 전부 다? 네네. 아무튼 이러한 인터넷 정보 검색사라고 하는 것은 정보를 대신 검색해주는 직업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부장이나 이사가 이렇게 뭐 좀 조사해줘? 그럼 막 여기 찾아주고 그랬었는데 이게 사라졌어요. 왜요? 구글과 네이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반복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더 빨리 나와버린 거죠. 이런 겁니다. 여기 보면 로봇 이야기 나오죠? 로봇은 국어 영어 수업을 참 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다른 거 해야 돼요. 만일에 학교에서 열심히 국어 영어 수업만 가르치는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참 답답하다고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불도저가 등장한 시대에 열심히 삽질한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지금 4차 산업혁명 기술로 등장하고 있는 블록체인, 클라우드, 이런 드론, 이런 기술들을 누가 가르치냐면 현재 교사들이 하드 트레이너 막 6달씩 합숙해서 배워가지고 나와서 가르쳐요. 우리는 어떡하죠?
기간제 교사 가르칩니다. 기존 교사를 하려면 나 왜 건드려? 난 눈에 못 자르잖아. 건드리지 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아이가 줄고 있죠. 근데 학생들은 줄고 있는데 기간제 교사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긱워커예요. 맞죠? 우리 현실에 있는 겁니다. 1년밖에 보장받지 못하는 긱워커들이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작가 및 저술과 같은 독창성이 있고 감성이 핵심인 일자리는 대부분 남는다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요즘 부모들이 뭐라고 하면 야, 그래도 안전빵! 공무원 해! 삼수해도 좋아! 대줄게! 야, 교사해! 그런다는 거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먼저 사라진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간의 예측들을 벗어나는 일들은 기술로 가능해졌는데요. 이런 사실을 보겠습니다. A robot wrote this entire article. Are you scared yet human? 즉 번역하면 이 기사는 모두 로봇이 즉 인공지능이 작성을 하였다. 인간들아 두렵지 않니? 이런 기사가 바로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가디언에 실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죠. 그런데 이 로봇은 GPT-3라고 하는 잠깐만요. 배터리가 빠졌나봐요. 빠졌구나. 미안합니다. 아까 이동을 하면서 배터리 빠진 걸 몰랐어요. 네. 자, 그래서 GPT-3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적혀 있죠. 대부분 여기에는 피터, 로봇 이런 작가 이름이 들어가는 이게 뭐냐면 아무명이 아니고요. 바로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얘는 특별한 비밀 능력이 있는데 그게 뛰어난 거짓말을 구사하는 거예요. 이거에 놀란 중국에서 판고 알파 우다오 이러한 인공지능을 만들었는데 얘네들은 오디오도 만들어요. 작곡한다는 얘기죠. 이미지도 만들어요. 그래서 저작권에 걸리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심지어는 얘가 시도 쓰고 영어로 나오는 것에 중국말로 캡션도 달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요. 정부에서는 우리도 인공지능에 열심히 투자하겠다 말로만 했는데 실제는 네이버가 여기에 큰 돈을 들여서 세계 최대의 한국어 언어모델을 만들었죠. 이렇게 세계는 기술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걸 알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보이는 거 좀 지울게요. 안 지워지나? 아이고, 안 지워지네. 그냥 넘어갈게요. 뭐가 지금 하나 나와가지고 네, 신경 안 쓰겠습니다. 미안하네. 앞에 계신 분들 때문에 지금 온라인으로 보시면 문제 없죠? 네네네. 그럼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보세요. 이렇게 소리 줄이고. 네. 자, 그래서 4차 산업을 얘기할 때는 아까 ICT 얘기했죠? ICT. I, 정보. C, 통신. T, 기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IT 강국이라 하죠? 그러면 정보, 기술, 강국이라는 얘기예요. CT 강국이다. 그러면 통신, 기술, 강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통신이 매우 중요했어요. C가 크잖아요. 통신. 우리 옛날에 천리안 시절에 이미지 하나 올리려고 하면 오래 걸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통신이 발달해서 쭉쭉 나간다는 얘기죠. 4차 산업을 이해할 때 1901년이 매우 중요한데 미국과 유럽 간 약 4,000km 정확히 3,750km를 무선 통신했어요. 그때 우리는 한양성에서 대한역에서 전등이 밝네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사, 농, 공, 상. 사하고 농은 상류계층, 공하고 상은 하류계층으로 오랫동안 500년 동안 이렇게 지탱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지니어들은 그걸 발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유독 이런 기술에 관심이 있었던 세종대왕과 영조, 정조 그때만 잠깐 반짝했지만 대신들은 불만이 많았죠. 저런 천한 것들이 와서 왜 왕궁에 들락날락하냐고. 그죠? 근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쨌든 기술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을 수 있었고 이제 3차 산업혁명을 보면서 우리가 세계적인 그러한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4차 산업을 얘기할 때 이렇게 ICT를 살펴봐야 되고요. 로봇과 협력을 해야 된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고요. 우리가 눈에 끼는 안경은 컨택트 렌즈라고 하죠. 그렇지 않은데 이 4차 산업 언택트 서비스가 중요해요. 접촉하지 않는 반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키오스크로다가 롯데리아 가서 주문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언택트예요. 예, 그런 것을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4차원을 이해할 때는 AC, 애프터 코로나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는데 아까 공교육 붕괴 얘기했죠. 카이스 교수의 기억나시죠? 국영수만 가르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로봇이 잘하니까 국영수 어딘지 아는 방법만 웨어만 알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VR은 가상현실 산업이에요. 지금 우리 현재 메타버스 하죠. 오늘 잠깐 소개할 거예요.
메타버스 결국은 기경제 안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전부 기경제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머지 기술들이 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4.2 이해할 때 포스트 코로나이즘 올 겁니다. 곧 우리가 이제 접종률 이제 2차까지 많이 받고 그러면 그럼 생존 법칙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죠. 30개의 생존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잘 안 보일 거예요. 중간에 뭐 계정이 뭐 로그아웃 되어서 나와서 근데 온라인으로 보시면 분들 깔끔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시다면 스마트폰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동차 이야기예요. 전기 자동차가 사실 먼저 나왔죠. 1834년. 우리나라는 집신 싣고 다니고 양반들은 나귀 타고 다니죠. 이런 시절에 이미 자동차가 나왔어요. 우리가 기술을 소홀히 한 대가이죠. 유럽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뭐 발명하면 막 이렇게 성도 주고 돈도 주고 그래서 굉장히 갑자기 신분 상승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오로지 과거급제 뭘 외워가지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바뀌긴 했지만 다시 이렇게 가는 것 같아 안타까워요. 공무원사 이렇게 할 때. 아무튼 이렇게 전기차가 먼저 나왔는데 대형 유전이 개발됩니다. 그러면서 자동차를 더 싸게 만들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이 나오면서 가솔린차가 휘발유차가 즉 전기차보다 절반에 팔리게 돼요. 이제는 당연히 가솔린차로 다 알고 있었는데 이때 2008년도에 환경 문제를 들고 나왔던 그러한 미국의 그런 환경론자들이 앨런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내놓게 되죠. 지금은 이제 유럽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를 없애겠다고 했어요. 2030년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었어요. 주식 발행수 그리고 주식 가격 이거 할 때 작년까지는 빅3보다 앞섰다고 그랬어요. 빅3는 포드, 크라이슬러, GM이에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 9대 자동차를 합친 것보다 더 커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이 통계에 현대차로 들어있는 거죠. 현대차도 전기차를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삽질을 했죠. 수소차 개발했습니다. 세계와 다르게 갔어요. 이게 될 거야 라고. 근데 세계의 흐름은 전기차로 왔죠. 표준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때 만일에 현대차가 전기차를 개발하고 테슬라 나올 시점에 바로 우리들도 있어 딱 내놨으면 아마 빅2 막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근데 우리는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안타까움이 있고 거기에는 또 노조 문제도 있습니다. 사실은 가솔린 차는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일을 해야 돼요. 즉 노동자 많이 필요해요. 전기차는 모듈 형식이에요. 모듈. 제가 처음에 LG전자의 컴퓨터 연구실에 있을 때는 뭐 하나 고장이 나면 조그만한 저항이나 컴퓨터를 담아 떼어가지고 붙이고 그랬었어요. 요즘 어떡하죠? 보드체 빼서 새 걸 넣어버리죠. 자동차가 그렇다는 거예요. 뭐 고장이 나면 이 보드 이상이네요. 갈아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기네들이 인원을 줄일 걸 두려워해가지고 노조에서 반대했죠. 수소차는 좀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 어쨌든 우리는 잠깐 사이에 놓쳐가지고 4차 산업에서 주도권을 빼앗게 되죠. 자, 속도와 방향 이야기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문학 강의하면서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런 강의는 2020년 작년에 이미 전 세계에서 사라졌어요. 유독 한국에서만 인문학 하면서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방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속도라는 거죠. 동시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잠깐 영상을 보여줄 텐데 이 영상은 자동차가 경주하고 나면 바퀴가 달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는데 2초밖에 안 걸린다. 그런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포럼의 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과거에는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삼켰지만 그래서 그때는 방향이 중요했어요. 어디 물고기 있는지 알아야 되니까. 이제는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를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속도가 중요하죠. 속도가 느리면 잡아 먹히는 거죠. 잠깐 보겠습니다. 스톱, 딱, 스톱. 과거에는 30초 걸리던 거예요. 딱 2초밖에 안 걸리죠? 협업을 해서 동시에. 그렇게 해야 돼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립니다. 기기 바로 이거예요. 나는 무슨 본부야? 나는 무슨 본부야? 이렇게 하면 자동차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큰 목적을 가지고, 그죠? 최 회장님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자,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우리 같이 합쳐서 하자.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바퀴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속도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이제 조만간 아마 스마트폰 버전이 나올 거예요. 해피코어 버전이. 그죠? 그러면 그때 정말 아이들 말로 졸라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서로 경쟁적으로 해서 막 서로 상도 주고 하면서 이걸 붐을 일으켜야지. 야, 쟤네 그룹 주지 마. 우리가 해야지 무슨 소리야? 그러면 바퀴가 안 굴러가요. 협업시 됩니다. 그것도 빠르게. 이해되셨죠? 자, 이제 산업혁명과 일자리혁명을 같이 살펴봅니다. 한눈판 사이에 훅 하고 직업이 증발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우리 같은 경우 버스 안내원 오라이 그러면 출발하던 거 있었죠. 네. 그 버스 안내원 사라졌죠. 순식간에.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직업도 순식간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힘을 합치면 긱워킹을 하면 아까처럼 빠르게 우리의 목적을 유지하면서 부도 창출하고 이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것은 한 개도 없다. 속도와 방향이 같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방향보다 속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 얘기고. 자, 이제 2030년, 2030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이유는 이러한 4차 산업의 완성이 앞으로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고 뒷경제는 그 전에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 이미 됐잖아요. 우리 학교에서 보면 기간제 교사들 드론 가르칩니다. 블록체인 가르쳐요. 빅데이터 가르치고 클라우드 가르칩니다. 기간제 교사들이 현직 교사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기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토마스 프레이라고 하는 세계가 주목하는 미래학자가 있어요. 저도 만나봤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구글이 선정한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예요. 앞으로 10년 뒤인 2030년 20억 개의 일자리를 살린다라고 공언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일자리 안녕하십니까? 네, 생각해 보는 거죠. 여기도 중요한 말을 했죠. 현재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미래가 현재를 만들어요. 그러면 미래에 우리가 밝은 꿈을 가지고 있고 하면 지금 뭘 할지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미래를 어둡게 보고 불평이나 하고 불만이나 하고 야, 왜 이게 나오나 왜 걔도 안 나와? 뭐 이러다 보면 결국 다 같이 고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기다릴 땐 기다리고 그리고 스마트폰이 딱 준비됐을 때 달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평생 10개 정도의 직업을 가져야 될 것이며 정규직은 줄고 임시직이 일반화된다. 이것이 바로 기업화의 탄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핸드폰 이야기입니다. 마윈이죠. 마윈이 유럽의 심장에 가서 앞으로 10년 안에 이러한 일이 생길 겁니다 하고 발표했어요. Challenges,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My grandfather worked 16 hours a day, and he said he was very busy. We work 8 hours a day. We said we are.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지우려고 했더니 안 되네. 됐다. 잠깐만요. 됐다. 지워졌죠? 아이. Challenges, a lot of things are happening. My grandfather worked 16 hours a day, and he said he was very busy. We work 8 hours a day. 그렇죠. 우리 8시간 일을 했죠. 바쁘다고 그러죠. 전 16시간 일을 해요. May only work 3 hours or 4 hours a day for 3 days a week. I bet they will say, oh, we're very busy. Now, artificial intelligence come, robots come, you can global buy, global sell, and global pay, global delivery, and global travel. The only thing you have to bring is a mobile phone, no, not even a passport. This is going to happen in 10 years. And this is the message. Let's catch this opportunity. If you complain, the other people catch it. If you catch the opportunity, embrace it now, you will be the next Alibaba. 여기에 또 기구가 나옵니다. 그죠? 지금 얘기했던 하루에 3-4시간 일을 하고 그것도 일주일에 3-4시간밖에 안 한다는 것은 스마트 기구워커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스마트 기구워커. 나머지는 굉장히 바쁘기만 하는 기구워커예요. 18시간 일을 해야 돼요. 좀 이따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가 기경제와 같이 연결하는 훈련을 지금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할지 살펴보는데 우선 사라질까 살펴볼까요? 현금 수표 신용카드 ATM기 돈 빼는 기계가 사라진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돈 부칠 때 은행 가서 찾아줍니까? 주변에 그런 분도 있긴 있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으로 딱딱 하잖아요. 그래서 그 ATM 기계를 만든 회사들이 지금 해고 들어갔어요. 해고.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이제 중국에서는 돈 찍는 수량이 점점 줄고 있대요. 딱 QR로 해버리니까 우리도 곧 그럴 수 있어요. USB 메모리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살펴보시면 결국은 없어지는 그 산업군에 있는 일자리는 사라질 것이다.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일자리 혁명 이야기입니다. 2030년 어떤 것이 도전을 받을까? 정부에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돈을 줘가지고 조사시켰어요. 그런데 보시는 마치 여러분 자녀들 혹시 판사와 검사, 뭐 경찰관, 변호사 이런 거 금방 사라진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2030년까지는 테이킹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장마치 84.7%가 인공지능이 더 낫다, 더 좋다라고 평가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요. 그죠? 무엇을 공부할지 하나씩 살펴보고요. 이렇게 해서 MIT가 또 2030년에 9가지 트렌드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면 온라인에 계신 분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세계 인구 10억 명 증가. 세계 인구 10억 명 증가.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도시에 거주. 정보의 투명성. 정보의 투명성. 지구 온도 상승. 지구 온도 상승. 자원 부족. 자원 부족. 클린테크 전성기. 클린테크 전성기. IoT의 활약. IoT의 활약. 글로벌 정책의 활성화. 글로벌 정책의 활성화. 포퓰리즘의 극성. 포퓰리즘의 극성. 여기서 IoT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그래요. 모든 사물에 인터넷과 센서가 들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걸 3개씩 묶어서 보겠습니다. 거꾸로 읽어보면 거꾸로. 세계 인구는 증가하는데 한국은 오히려 감소합니다. 앞으로 실버 산업이 뜹니다. 그래서 우리도 뒷경제를 할 때 실버를 타겟으로 한 그러한 전략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전체 인구가 도시에 거주하다 보니까 에너지 문제, 쓰레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도시 농업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죠. 정보가 투명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고 이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건강 체크도 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이것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서비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구온도 상승에 대해서 가뭄 홍수가 반복되다 보니까 바닷가 도시가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NG와 활동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물이 제일 소중한 그런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이죠. 클린테크, 결국은 재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거죠. 요즘은 이런 거 쓰고 선대서 찢어서 버리죠, 이걸. 그죠? 그냥 하면 재생이 안 된다고 그래요. 이 잉크 때문에. 이거 껍질을 벗기고 아예 하얀 그 상태로 버리고 이렇게 유도하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씩 글씨 다 해야 되는 거고요. 사물 인터넷의 활약 때문에 거의 유지보수 관련 기술자들이 활성화될 것이고 글로벌 정책이 활성화되다 보면 결국은 글로벌 언어는 영어예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 소통자가 유리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2030년부터 10년 더 가면 2040년까지죠. 그러면 크게 축으로 세 개의 축으로 보죠. 첫 번째 연결성이 확대해요. 그래서 위성 인터넷이 나타납니다. 땅에 있는 기지국이 아니라 기지국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12,000개 떴다네요 지금. 그리고 기존 일자리가 대폭 소멸할 거예요. 그리고 기존 일자리들은 모두 기기로 대체가 됩니다. 붙이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교육시장이 퇴보하고 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가 퇴진 압력을 받는 스스로 공부하거나 혹은 이러한 외부에서 하는 것들을 더 인정받는 지금 우리 이미 그때 있죠. 학교에서는 애들 엎어져 자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실제로다가 뭐라고 하지 못한대요. 막 때리려고 그러면 뒤에서 애들이 벌떼에서 딱 찍으려고 한다더라고요. 선생님 빨리 때리세요. 네. 한 건 건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못 때리잖아. 때리려고 하다고 쓱 내리는 거죠. 해본 거야. 뭐 이러면서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교수라고 하는 자리, 교사라고 하는 자리는 10년 이내 매우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정년 일찍 나오잖아요. 그런데 인간 수명이 10년 뒤인 2030년에는 기대 수명입니다. 150세라는
그러면 일찍 죽는 사람은 7, 80대나 혹은 50대 죽기도 해요.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오래 산다는 거죠. 150세까지.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노화를 질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노화를 자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질병으로 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술들이 계속 나와서 그렇다는 거죠. 아마 해피코에서 그 관련된 기술인들을 사거나 이렇게 해갖고 공급할 수도 있어요. 자, 유망 직업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한번 보라고 이런 것들이 있다 하고 이제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걸 되려면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를 거꾸로 생각해 본다는 거죠. 여기에서 세상을 바꿀 중대 변수, barrier factor 4가지를 한번 염두에 보자고요. 첫 번째, 과학기술과 생체의학이 결합합니다. 우리 뇌에서 클라우드까지 직접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나와요. 엄청 비싸죠? 그렇지만 비싸도 절창하겠죠. 예를 들어서 협상을 하는데 나는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 35억짜리 그 수신장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쫙 얘기하다가 거짓말 치지 마세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아닌데 이러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긴다고요. 고령화, 저출산. 특히 대한민국이 그래요.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는 인구 증가로 인한 위기지구, 그리고 인간의 본질. 요 4가지가 변수예요. 세상을 바꿀. 일자리들이 사라지거나 탄생할 것에 대한. 그래서 요것과 기경제 어떻게 일들이 살펴보면 좋겠고요. 10년만 더 볼게요. 2040년. 지금부터 20년 뒤에요. 옥스퍼드 대학교의 마이클 오스본 교수가 고용의 미래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는데, 물론 컴퓨터와 동료 교수들 같이 합쳐서 했죠. 자료 화면은 KBS 1TV의 명견만리를 제가 캡처한 거예요. 사라진 직업들 볼까요? 의사, 판사, 변호사, 이발사, 회계사, 교사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가 지금 안전빵이라고 하는 것들이 앞으로 힘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아마도 그 오라이 했던 그 안내양도 그 당시에 안전빵에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오라이 안 해주면 사고 나니까. 그런데 시스템이 바뀌었죠. 중앙차선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운전기사는 신경 안 쓰고 운전만 쓰지만 사람들이 알아서 착착 찍고 나오니까 RFID로.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 잠깐 넘어갈게요. 메타버스 하면 로블록스, 제페토, 이프렌드 이렇게 있어요. 로블록스는 미국 거고요. 미국 10대들이 많이 쓰고 있고, 이 로블록스가 작년부터 2020년부터 10대들의 경우에 유튜브 수를 앞질렀어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구글이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점점점 안 봐요. 왜냐하면 그러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하는 행위를 로블록스에서 하고 있어요. 애들이. 자, 우리나라에는 제페토가 있죠. 2억 2천 명이 있는. 그 다음에 또 이프렌드라고 해가지고 SK텔레콤이 이걸 만들었어요. 자, 메타버스 잠깐 소개하면, 메타버스의 뜻은 메타와 유니버스의 합성어예요. 택시, 버스 할 때 버스가 아니고요. 자,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초월 명상이라고 있습니다. 메타 메디테이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초월이라는 뜻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은 그리 먼 과거도 아닌 92년도, 1992년도에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된 개념인데, 여기에는 한국인이 등장을 해요. 흑인 아버지와 한국인 엄마 사이에서 있었던 프로타고니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현실 세계에서는 피자를 배달하고, 그 다음에 이것저것 막 부업으로 정보조사하고 공연기획을 합니다. 기워커죠. 그죠? 우리가 이제 기워커 이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기워커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가상세계로 가서는 뛰어난 검객이 돼요. 그런 것을 소설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메타버스라고 하는 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법칙이 무시되어서 전광판 이후에 떠다니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거죠. 실제로다가 그 제페토랑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러한 아바타가 내가 아닌 나를 닮은 아바타가 어느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것, 이것을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 증강현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실 공간에 가상이 겹쳐 보이는 거예요. 가상세계, 가상현실은 가상의 내 아바타가 움직이는 거예요. 제페토 같은 것이 해당이 되죠. 이 2개가 이제 차이점 아셨죠? 그리고 라이프 로깅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 긱 워커에서 우리가 지금 긱 하고 있지만 해피코가 정말 긱을 잘 되려고 하면 2번째 라이프 로깅을 확실히 하셔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리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블로그나 페이스북 같은 것이 바로 메타버스 하나예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그냥 어디 그 남의 좋은 것만 올리면은 라이프 로그인이 아니죠. 라이프 로그는 나의 삶을 기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피코에서 뭘 했더니 이거 너무 좋더라. 그래서 나는 오늘 뭘 했다. 기록을 남기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게 뭐야? 연락처 보고 올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연결되는 거 라이프 로그인은 거울 세계. 구글어스나 티맵, 네이버 지도 같은 거에 큰 회사들이 주로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러한 거울 세계는 현실 세계에서 조그마한 그 전통 시장을 거울 세계 똑같이 만들기도 하고 또한 어떤 전시회를 열릴 때 그 전시회 어떤 통로를 이렇게 만들어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증강현실, 가상세계, 그리고 라이프 로깅, 거울 세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할 것은 라이프 로깅이다. 라이프 로깅은 스마트폰 하는 게 제일 좋고 앞으로 스마트폰 앱이 여러분들 나오게 되면 잘 활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제 2,300만 명을 넘었어요. 약 18년 사용을 했고요. 이제 긱 이야기예요. 자, 긱 경제와 기업의 가치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나라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굉장히 유명한 항공사였어요. 한국뿐이 아니고 그랬고 여기는 잘 훈련된 조종사와 그다음에 스튜어디스와 정비하는 사람이 있었고 마케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업력이 있었고 친절하다는 이미지가 이미 기업 이미지가 바뀌어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비행기가 있었어요. 눈으로 보이는. 이거 인수하는데 모두 2조 4천억 원이 들었어요. 근데 또 하나의 회사가 있습니다. 애들이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30대 정도 되는 사람들이 건물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7조 6천억 원에 딜리버리 히어로라는 독일 회사가 인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배달의 민족. 그 회사 이름은 우아한 형제들이에요. 가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기록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부터는 해피코에서 만드는 것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 이렇게 비교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장점을 찾아내셔야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긱경제와 긱워커의 할 일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프로타고니스트. 아까 얘기했었죠? 그 메타버스 나왔던 거. 긱이크롬을 살펴봅니다. 현실 세계에서 본업이 뭐죠? 피자 배달부예요. 얘는 부업이 있었어요. 프리랜서로 해킹합니다. 정보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정보 조사하는 거. 공연 기획도 합니다. 이것은 바로 현실에서는 긱워커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걸 벌써 30년 전에 예상했던 거죠. 그런데 메타버스 세계에서는 최고의 전사이고 검객이에요. 이렇게 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고요. 긱워커의 등장을 살펴보면 긱과 긱이코노미, 긱워커 세 개의 부류로 살펴볼 수 있는데 긱은 아까 얘기했듯이 1920년도 우리가 3.1운동 했던 1919년보다 1년 뒤에요. 그때에 프리랜서를 뽑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예요. 인게이지먼트 약자라는 얘기죠. 긱이코노미는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는 이것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구하게 되었고 긱워커는 우버드라이버나 배달의 민족의 라이더 있는 것처럼 그때그때 초단기 노동을 하는 것을 긱워커라고 해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평생 직장이 유효한가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미 한국에서는 긱워커, 긱이코노미가 실현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기여하는 하나의 앱이 있는데 크몽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이거 공부해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피코랑 어떤 차이인지 비교해보고 해피코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 있겠죠. 크몽은 일단은 일자리를 알선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을 거예요. 크몽에는 스마트 큐코드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즉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 디자인을 해주는데 1억을 받는 데가 있고 똑같은 걸 하는데 50만 원을 받는 데가 있어요. 물론 퀄리티가 엄청 차이 나겠죠. 우리는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스마트 큐코드.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한 것은 스마트 큐코드가 되자는 거죠. 반대한 말은 가난한 푸어 큐코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 큐코드가 되려고 하면 스킬 관리 철저히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계속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본사에서 뭐 강의 기회를 줄 때마다 열심히 받아줬고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남의 것이 아니라. 그죠? 잘 몰라. 일단 들어와. 그건 아닌 거예요. 아셨죠? 웰빙 지수.
그래서 점점 더 기워커의 스마트 기워커는 웰비잉이 높아지는데 푸어 기워커는 힘들어지고 떨어지고, 그리고 마치 최근에 나왔던 오징어 게임에서, 오징어 게임 맞나? 오징어 게임 맞죠? 예. 거기에서 왔던 400 몇 명처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빚도 지고 힘들어지니까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으니 차라리 저희 게임 들어가서 그냥 1등 하면 어떻게 나오겠지 하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플랫폼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희망하기로는 이제 해피코에서 지금 플랫폼을 만들고 있다라고 들었고, 저도 큰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딱 선박편 나올 때 그때부터 밤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밤새 공부할 사람. 공부해야 돼요. 한 명도 없네? 아, 나만 손 들었네? 아이, 정말. 그렇게 해야 돼요. 나왔다. 그러면 우리 스터디그룹 만듭시다. 그래서 이것이 기존 거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봅시다. 그래갖고 알았으면 우리 것만이 아니라 전체에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쵸? 언어가 되면 베트남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해서 알려야 된다고요. 그래야지 이게 슉 퍼져나가요. 그걸 잘했던 데가 아까 했던 메타버스에 나왔던 거 뭐였죠? 제페토가 그랬어요. 제페토가 2억 2천 명을 그렇게 모았다니까요. 입소문으로. 자, 이제 메타버스와 기과, 가상 자산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미래 전망이에요. 두 가지의 시장 조사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앞으로 2025년 4년 뒤가 되네요. 지금 10월 달이니까 시장 규모가 326조 원에 달할 것이다. 또 하나는 더 긍정적으로 봤어요. 어떻게 했냐면 3년 뒤 2024년에 메타버스의 시장 규모가 340조 원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인공지능이 만든 시장 규모보다도 넘어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 갖고 어떡하는 게 바로 이러한 일 것 때문에 우리가 기획이 중요하다는 거니까요. 기획 워커들이 활동할 수 있는 바탕을 지금 깔아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빨리 와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다른 경쟁 솔루션이 플랫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딱 나오면 밤샐 준비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네,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앱이. 좀 처음에는 좀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밤새서라 다 익히겠다. 손 들어보세요. 네, 사진 찍어주세요. 여기 사진 찍어주세요. 손 든 사람. 네, 밤새서 밤새서라 가르칠 수 있어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내 걸로 만들어야죠. 그쵸? 남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결사돼. 야, 빨리 손 드세요. 손 드세요. 사진 찍는데요. 야, 이 사람들은 밤새 사람들이에요. 한 명 손 안 들었어요. 네. 됐죠? 야, 한 명만 안 든 거예요. 그죠? 네. 자, 이제 메타버스 귓경제 가상자산을 살펴봅니다. 스마트폰으로 통합이 돼요. 아까 마이너 얘기했죠? 앞으로 2030년대는 스마트폰 하나로 됩니다. 거기에 만일 우리 솔루션이 정말 좋다고 하면 마이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앞으로 2030년대는 이러한 해피코 솔루션으로 다 됩니다. 라고 할 거라고. 그쵸?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 아직 못 봤으니까 저도. 그래서 여기에 블록체인 기반의 NFT, 즉 대체 불가한 토큰이 들어오게 되면 매우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참고하시고요. 자, 이제 새로 탄생한 직업을 살펴봅니다. 제페토 크리에이터 들어보셨어요? 25살 여자입니다. 한국 여자예요. 그런데 인터뷰를 했어요.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수줍어요. 그러면은 들쓰다 쓸게요. 그러면 최고 조금 벌 때 얼마 벌어요? 그랬더니 1,500만 원이요. 매달입니다. 1년이 아니에요. 이런 일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 생기는 직업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니까요. 즉 가상현실용 어떤 아이템을 만드는 것. 어쩌면 해피코에서 그런 게 제공할지 모르겠어요.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지금 상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생각을 좀 확장 넓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점이 전환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날로그 세계에 살았다면 이제는 디지털 세계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스마트폰과 친해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검색되어지는 걸 해야 돼요. 그것이 아까 라이프 로깅. 저는 네이버 블로그를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한국에서는. 한국인들은 90%, 아니 70% 정도가 궁금한 거 생길 때는 다 네이버로 검색하거든요.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검색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의 검색할 때 검색되어지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할 때 첫 번째 글 컨텐츠로는 네이버 블로그 하면 좋겠다. 또 이 말 듣고 즉시 배우겠다. 이런 사람들은 제대로 된 거고 그런 거 있었어.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푸어 기어워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마트 기어워커가 되려면 딱 듣는 순간 하자. 두 번째로는 스마트폰으로다가 어떠한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미지를. 그 이미지는 뭐냐 하면 글자와 그림으로.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햇빛코에서 나온다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신제품 나왔어요. 그랬어요. 그러면 빠른 사람들은 이게 들고 있는 자기 얼굴 살짝 찍어가지고 한 장에다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딱 때려서 넣을 거예요. 그쵸? 그것이 바로 이미지 만드는 거고, 세 번째는 동영상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동영상은 여러 가지 앱들이 있습니다만 그 앱을 활용해가지고 내가 전달하는 메시지를 동영상을 유튜브와는 달라요. 동영상을 만들어 놓으면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고 블로그에 올릴 수 있고 카톡을 통해 보낼 수 있고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첫 번째는 컨텐츠를 만들어라.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뭐라 했죠? 카드뉴스 같은 이미지 만드는 거, 마지막 동영상 만드는 거. 이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가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정말 중요한데 뭐 카톡이나 하고 전화나 받는 걸 사용했다면 이제부터는 우리 여기 군사건물처럼 좋은 데 와보니까요. 이런 데서 자, 오늘은 한번 이미지 만들기 한번 실습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아놓고 여기서 우리 이제 코로나 지나고 나면 그런 앱을 가지고 직접 만들기도 하고 서로 경쟁도 하고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잘 만든 사람에게 선물로 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동영상도 마찬가지고요. 동영상을 왜 잘 찍으면 됩니까? 아니거든요. 김막내 할아버지가 박막내 할머니가 뭐 알죠? 그 사람 그렇게 뭐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다가 잘 활용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아무튼 이제 동영상으로다가 만들 때에 거기에 동영상에 들어가는 글자 이런 거 하는 것을 연습해서 배우면 되겠고 그런 것들은 여러 리더분들이 계셔서 들었어요. 그럼 그분들이 내부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면 좋겠다. 이것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것이라는 거죠.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 대표 CEO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지인인 임농구 박사한테 배운 거예요. 허락받고 쓰는 건데 제가 좀 더 추가도 하기도 했어요. 3차와 4차 숫자의 컬러가 다르죠. 이것은 제가 집어넣은 거예요. 3차가 골드죠. 제가 LG그룹 들어왔을 때는 그냥 막 산만 뛰어다니면서 뭐 LG맨 여자 막 그러고 다녔었어요. 실제로요. 네. 삼성은 삼성맨, 현대는 현대맨. 우리는 남들하고 달라야 돼요. 뭔가. 이런 것이 3차 산업혁명의 특징이었어요. 4차 산업혁명은 4인 4색입니다. 잘할 수 있는 거 더 잘하면 되는 거죠. 소리 좀 줄여주세요. 여기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는 우직해야 되고요. 길게 보고 사색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리더의 덕목이었고 학력 중에서 서울대 아니면 되겠니?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연구소도 마찬가지고 3인이 1색이었어요. 그런데 4차 산업을 오게 되면 리더가 바뀌죠. 스티브 잡스, 마이 이렇게 전부 다르죠. 판단을 빠르게 해야 돼요. 타이어를 뺄지 넣을지 알아야 되는데 버벅버벅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지금 얘기했는데 아직까지도 블로그가 뭐냐? 그러고 있으면 판단이 느린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만 스마트 기어워커가 아니라 푸어 기어워커로 3, 4시간 일하는 것이 아니라 16시간 일하게 될 운명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햇빛콘에도 그럴 수 있어요. 실제로 이 내에서 우리가 스마트가 될 것이냐 아니면 푸어가 될 것은 여러분의 행동이 따릅니다. 그래서 뛰어난 개인기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능력을 중시하고 하기 때문에 이제 말 볼게요. 이제 사람들이 왔을 때 대하는 거예요. 리더가 3차 산업이 때 이런 거죠. 학교 나왔니? 합격. 나를 버리고 조직을 위해서 실행할 수 있나요? 네, 그럼 합격. 아니요, 그러면 불합격.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이제 입사했어요. 막 하다 저 부장님 이것은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야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애들 말로 까라면 까 이런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이제 로비도 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아버지 그게 뭔데? 그러면
저희 아버지 국회의원인데, 그래? 야, 너 이쪽에 앉아라, 여기. 그 다음에 뭐 입찰할 때 아버지를 통해서 해보려고. 이런 것이 많았어요. 그죠? 4차 선거 때 이렇게 됩니다. 대학 출신 묻지 않아요? 뭘 잘합니까? 저는 게임을, 그러면 게임 개발을 보러 가야겠네. 저는 뭐 사람 만나는 거죠. 그럼 영어 보러 가야겠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엇을 잘하는지, 잘하는 걸 더 잘하게. 그래서 이제 우리 해피코이 멤버들도 잘하는 게 뭔지를 찾아서 더 잘하게 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리고 SNS 계정이 뭐예요? 물어봐요. 측정해보고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라이프 로깅을 체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잘하셔야 되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목숨 걸고 일할 수 있나요?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직업에 대한 전투력을 보는 거죠. 우리 그래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일을 하는데 부장님 이거 이렇게 아까는 시킨 대로 해야 되는데 야, 효율적으로 좀 해라. 효율적으로. 일찍 끝나면 일찍 가고 안 되면 늦게 남아서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버지 급여나 이게 바뀌었어요.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당신 자녀들이 볼 때 자랑스러운 일을 생각해 봐란다. 그렇지 않다면 때려치세요. 실제로 스티브 잡스는 엘리베이터에 만난 이런 직원들에게도 인사하고 막 그러다가 불평불만하면 그만두시면 됩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제 우리는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구인구직. 이것은 한 번씩 깔아놓고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라고 하는 겁니다. 잡코리아, 사람인, 링크드인, 크머. 이 네 가지는 꼭 깔아보세요. 설명드리면 잡코리아, 사람인은 국내에서 취업할 때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긱워킹 내에서 해피코 멤버를 더 늘리려고 하면 이들이 쓰는 방법을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링크드인은 세계에서 제일 큰 취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31조 원에 샀어요. 세계에서 제일 커요. 그래서 실제로다가 여기에서 외국에 취업되는 사례가 많이 있어요. 크몬은 아까 얘기했던 대표적인 긱워커를 모집하거나 긱워커를 등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할 일입니다. 그죠? 꼭 들어가 보시고 살펴보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이것은 이제 10년 전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2020년에 유망한 직업은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일단 세상이 바뀐다. 그러면 지금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2030년 유명할 게 무엇일까? 그 중에 스마트 기업가 있으면 좋겠죠. 자, 아까 얘기했던 건 살짝 소개합니다. 한국보다 40배나 빠른 인터넷이 등장합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지구에 12,000개의 위성이 저기들은 깔려요. 원래 우리 무궁화 이런 것들은 36,000km 높은 데 있는데 약 550km 낮은 곳에 촘촘히 깔리는 거죠. 그래서 지구 상면에 있으면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인터넷이 되는 거예요. 지구를 벗어나면 안 되지만 사막에 있건 산속에 있건 바다에 있건. 그런데 약 90불 월 10만원. 저런 이건 서비스 나오면 한국에 살 것 같아요. 로밍 안 해도 되니까. 그죠? 하여튼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어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요. 자, 이제 제 강의를 마치면서 인구와 결합시켜 보겠습니다. 1960년생 108만 명으로 대한민국 통계의 자료상으로 정점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인 것은 그림에와 보면 같이 59년생, 60년이 아까 얘기했고 61년생, 62년생 이렇게 쭉 있어요. 71년까지 이렇게 분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72년부터 줄기 시작해요. 72년 때부터가 이제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하는데 72년 때부터 하향 곡선 그리다가 잠깐 오르기도 했지만 85년도 때는 95년도 전반적으로 다운돼 가지고 2019년 30만 명, 2020년 27만 명, 올해 25만 명 이상 돼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오프라인에 와 계신 분 중에서 공무원 출신 계십니까? 공무원이거나 손 들어보세요. 없나요? 공무원 없죠? 자, 공무원의 연금이 계속 잘 나올까요? 아닙니다. 2041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적자 전환되면 정부 발표예요. 그러면 또 예상해 봅니다. 2030년쯤 되게 되면 이 적자 전환되는 것을 당기기 위해서라도 지금까지 주던 돈을 줄일 거예요.
이랬던 사례가 전 세계에 없다. 무슨 말씀을? 그리스가 있어요. 지금 3분의 1 주고 있습니다. 300만 원씩 연금 줬다면 100만 원 주는 거예요. 돈이 없는 듯할 거예요. 근데 그 돈이 나는 근원은 뭐죠? 사람 수예요. 쉽게 하면 쪽수예요. 근데 줄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기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제 강의를 마치는 게 1시간 딱 됐는데, 자, 누군가는 앞서갈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따라가시면 돼요. 저와 소통하는 방법은 네이버에서 양성길의 세계여행이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제가 나와요. 통 누르면 아까 여기 2200만 뭐 있는데 2300만 올라갔고요. 그 홈페이지 옆에 네모진거에 줄 2개 있어요. 그럼 거기에다가 햇빛코에서 교육받은 누구누구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뭘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면 제가 24시간 이내에 답을 해줄 거예요. 근데 뭐 이름이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24시간에 답을 해줄 때 거기다가 비밀이라고 딱 눌러주면, 비밀을 해놓으면 저하고 둘만 하는 거고, 그걸 안 누르면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전 세계 있는 사람들이. 그 질문한 내용들을.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와 같이 함께 멋진 세상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킹마스터 그룹에서 이렇게 멋진 교수님을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 근데 여러분 내용 좋았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 양성길 교수님께 부탁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강연을 해줄 수 있나요? 자, 아니 숨어버리셨네. 자, 지금까지 열심히 고생해주신 양성길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킹마스터 그룹에서 양성길 교수님을 잘 어루고 달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러한 강연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담은 못하지만. 그래서 그런 때 기대하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이제 오늘 여러분이 좋은 시간 됐죠? 그래서 우리가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올 것인지 조금 더 전문가적인 영역에서 오늘 살펴봤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같이 준비하면 이 킹마스터 그룹 내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을 거라 보고요. 우리 대표 마스터님 혹시 한마디 할 수 있으신가요? 자, 그러면 잠시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상혁 대표 마스터님을 잠깐 모시고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킹마스터 그룹의 이상혁 대표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이나요? 네, 보이시는데요. 107명이 들어와서 들으셨고, 또 여기 앉아 계신 한 30여 분 정도가 들으셨는데, 저도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 됐습니다. 강의를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이게 쉬기라되지 못하고 고정관념을 갖고 강의하던 부분이 오늘 양성길 교수님께서 이렇게 좋은 또 미래에 관련해서 기경제가 왜 필요하고 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뇌가 좀 맑아지는 느낌이 들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전 세계 최초의 일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고, 전 세계 최초의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고, 그 다음에 전 세계 최초로 부자가 한국에 여기 앉아 계신 분과 중콜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일반적인 사람이 이렇게 성장하는 일이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크지 않은데, 흔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 개천에서 뭐 용난다는 말도 있죠. 근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툴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조만간 플랫폼이 열리게 되면 재밌게 여러분들이 일을 하면서 배워가면서 재밌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28일, 29일 날 또 일반 행사를 하고 11월 달에 또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 자주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곳으로서 모든 행사와 진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돈 날리시죠. 자, 전국에 계신 우리 가족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꺼야죠. 네, 나가겠습니다.